마술하는 세무사, 마술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마세TV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가장 뜨거웠던 감자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최종 1주택 비과세 관련 내용입니다. 어떤 신문사에서 이 절세법이라고 해서 한번 기사를 내고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그날 저녁에 기재부에서 반박하는 자료가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해당 언론사에서 다시 그 기재부 내용을 반박하는 기사가 나오는 약간 좀 특이한 상황이 좀 나타났는데요. 사실 이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취지와 그리고 법에 나와 있는 문구를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차이점들이 분명히 좀 발생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서 조금 여러분들도 반드시 아셔야 될 내용이라 좀 어렵지만 기사 내용을 좀 같이 분석하면서 보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이겁니다. 다주택자가 2억을 절세할 수 있는 황당한 절세법이 막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다주택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활용한다. 사례를 가져왔네요. 인천과 서울 송파구에 매수한 각각 9년, 5년 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김모 씨는 건물 투자를 위해 두 아파트를 팔기로 합니다. 하지만 두 채를 그냥 팔면 양도세만 6억이 넘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양도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김 씨는 3주택자가 되는 선택을 합니다. 강원도 원주에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를 전세 끼고 2천만 원에 사들인 겁니다. 김 씨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종부세가 대폭 강화된 마당에 세무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았더니 세금을 줄이려면 집을 한 채 더 사라고 했을 땐 어리둥절했지만 덕분에 양도세가 2억 가까이 줄게 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나타났을까요? 해당 사례에 대해서 기사에서는 이렇게 숫자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냥 팔 때 6억 1천만 원인데 갭 투자를 통해서 그 원주에 있는 C아파트를 취득을 하는데 2천만 원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통해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활용을 하게 되면 4억 4천만 원 정도밖에 안 들기 때문에 약 2억 정도 세이브가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특히 그래서 이제 지방에 있는 공시가 1억 아파트의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이런 거죠. 지방의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면 어떤 혜택이 있죠? 다주택자의 경우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특히 3주택자 같은 경우는 뭐 12%까지 중과를 적용을 받는데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공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을 사게 되면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죠. 그리고 우리 양도세 계산할 때도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주택은 중과 대상 주택수에서도 제외될 뿐만 아니라 해당 주택을 팔 때도 중과 배제 주택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케이스로 우리가 C아파트를 취득해서 하게 되면 A아파트를 팔 때는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받고요. C아파트 취득할 때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하나씩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원래 최종 1주택 규정에 대한 내용이 작년 2월에 한번 나왔죠. 원칙은 뭐죠? 2주택 보유 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후 남은 최종 1주택 양도 시에는 보유 기간을 직전 주택 양도일로부터 새롭게 기산을 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이 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을 과세로 양도를 하는 케이스예요. 자, 근거 법령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에 보면 1세대 1주택의 범위가 나오는데요. 1항에는 뭐 그 내용이 나오죠.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원래는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이지만 조정 대상 지역이면 그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비과세를 해준다라는 게 1항에 있고요. 5항의 내용을 다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법은 뭐 제95조 4항에 따른다. 다만 이 다만이 중요해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이렇게 법에 들어왔죠. 그래서 원칙은 왼쪽에 있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2주택 보유 세대가 1주택을 양도 후 남은 최종 1주택 양도 시에는 보유기간을 직전 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을 새롭게 기산한다가 원칙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세법은 항상 예외 조항들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절세할 수 있는 비법들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예외 1번을 살펴볼게요. 예외 1, 예외 2, 예외 3이라고 한 건 제 나름대로 그냥 조금 더 쉽게 접근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2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는데 이때는 비과세로 양도를 하는 겁니다. 다시 그리고 나서 신규 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종전주택인 1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에는 해당 주택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2년을 기산한다. 즉 직전주택 양도일이 아니라 당해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2년을 기산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은 작년 2월에 기재부에서 해석한 쟁점 3, 쟁점 4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해서 밑에 쪽에 똑같은 내용 한 번 더 썼습니다. 자, 우리 시행령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아까 시행령 154조 5항을 봤죠. 5항에 앞에서 본 거와 다른 부분에 빨간색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자, 그 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데 다만을 볼게요. 다만 2주택 이상인데 2주택 이상이 아까 살펴본 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보유기 기산한다가 원칙이라면 여기 다만 제 2주택 이상 해놓고 괄호가 중요해요. 괄호 제 155조 155조의 2 156조의 2에 따라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155조 155조의 2 뭐 여기 나온 게 뭐냐면 우리가 일시적 2주택 뭐 상속주택 이런 특례 조항들 있죠. 이로 인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우리가 1주택과 동일하게 처리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2주택 이상이지만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를 팔 때 모두 이런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뭐 이런 특례주택에서 비과세를 받고 팔아서 1주택이 됐다라면 얘는 당해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그냥 2년을 봐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예외 2번을 살펴볼게요. 2주택 보유 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데 과세로 양도한 겁니다. 세금이 나오게끔 양도하고 1주택이 된 후 다시 신규 주택 취득으로 인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됐어요. 이 상황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는 어떻게 한다? 직전 주택 양도일부터 다시 보유기간을 새롭게 기산한다. 조금씩 어려워지죠. 이 얘기는 다시 앞에 그 5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항의 원칙이 나오죠. 원칙이 뭐였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제일 밑에 오른쪽 밑에 보면 빨간색으로 안 한 거예요.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 기간을 기산한다가 원칙이었죠. 예외 1번이 뭐였죠? 다만 155조, 155조의 2 등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에 따라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의 주택은 제외하되가 예외 1번이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경우로 1주택이 됐다라면 직전 주택 양도일이 아니라 나머지 주택을 남겨진 주택을 팔 때 얘가 최초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따져준다라는 건데 다시 또 예외 조항이 들어온 거예요. 자, 빨간색을 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하단에 있는 제외하되 다음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앞에는 제외하지만 얘는 제외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원칙을 따라가겠다는 거죠. 예외 조항을 적용해 주지 않겠다. 그래서 원칙은 뭐죠? 다주택자가 나머지 주택을 모두 팔고 최종 1주택이 되면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새롭게 보겠다라는 겁니다. 왜 말을 이렇게 어렵게 쓰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외하되 제외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원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외 3번을 같이 볼게요. 이게 지금 그 뜨거운 감자의 내용입니다. 자, 3주택 보유 세대가 1주택을 과세로 양도해요. 그리고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는
당해주택 취득일부터 봐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예외 내용이 뭐였죠? 내가 2주택이었는데 하나를 팔았어요. 팔아서 과세를 하면서 팔아서 하나가 남겨졌는데 또 다른 애를 취득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되면 그랬다 하더라도 얘는 직전주택 양도일부터 다시 새롭게 보유기간을 기산한다고 했는데 이건 뭐죠? 내가 3주택이었다가 하나를 팔아요. 과세로. 그리고 났더니 우연찮게 일시적 2주택이 된 거예요. 남겨진 두 개 주택이. 그러면 종전주택을 팔 때는 어떻게 한다? 얘는 당해주택 취득일, 즉 종전주택의 최초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부분 때문에 황당한 절세법이라는 기사의 내용처럼 지방에 있는 주택을 사서 3주택을 만들어서 하나를 양도 차익이 적은 걸 과세로 파는 거예요. 둘 중에 기존에 남겨진 거죠. 그래서 일시적 2주택 상황을 만든 거죠. 그리고 하나는 내가 조정, 하나는 비조정에 있으면서 일시적 2주택이 되면 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또 3년을 적용받는 거예요. 1년 내 뭐 팔고 전입 이런 게 아니라 조정 비조정이면 3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우리가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그 메리트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기재부에서도 했고요. 이에 대해서도 올해 이렇게 다양한 해석 사례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A주택을 2005년 또는 뭐 2008년에 취득하고 오피스텔 포함해서 B주택 취득하고 C주택을 취득을 했는데 B주택을 과세로 양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A 또는 B주택을 팔 때 둘 다 똑같은 거는 자 3주택 중에 하나를 뭔가 팔고 나서 남겨진 두 개 중에 종전주택을 팔 때 그 얘기죠. 자 앞에 사례는 B를 팔고 A, C 중에 A를 파는 게 종전주택, 밑에 둔 A, B, C 중에 A를 팔고 B, C 중에 B를 즉 종전주택을 팔 때 우리가 보유기간 최종 1주택을 어떻게 적용하냐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여 남은 2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대상이 돼버린다라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의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뭘로 한다? 종전주택 취득일임, 당해주택 취득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뭘 따라가라? 기존 해석 사례 기재부 재산세과 194에서 쟁점 1을 참고해라. 앞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한 게 이 쟁점 1입니다. 이렇게 따져서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 취득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석 사례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이 기사가 나온 당일날 7월 10일 월요일날 이렇게 보도 설명 자료를 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에 대한 보유 거주 기간은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뭐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자, 보유 거주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21년 1월 1일부터 다주택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 및 거주 기간을 재계산한다. 뭐 다 아는 내용이죠. 여기 또 볼드체로 안 한 거에 뭐 있죠? 일시적 2주택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사의 사례와 같이 앞에까지는 우리가 다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를 볼게요. 기사의 사례와 같이 21년 1월 1일 현재 인천, 서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2주택자가 원주의 주택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3주택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인천주택을 처분할 때는 뭘 한다? 인천주택을 매도한 날로부터 2년간 보유 거주해야 서울주택 1세대 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게 된다. 따라서 원주주택을 추가 매입해도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혜택이 없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저도 사실 이 보도 자료를 보고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이해가 잘 안 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다른 전문가분들과 이야기도 해보고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기재부에서 발표한 내용과 앞에 어떤 근거를 댄 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이건 것 같아요. 21년부터 최종 1주택을 판단을 하고 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들부터는 다른 주택을 팔고 난 날로부터 재기산을 하는 게 원칙이고,
그래서 니들이 원주에 있는 주택을 올해 새로 추가로 매입을 한 거를 에 대해서 하물 3주택이 됐다라면 다른 주택을 팔아서 일시 2주택이 된다 하더라도 그냥 너는 최종 주택을 판 날로부터 판단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작년에 취득을 해서 3주택이 됐다라면 그건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왜? 앞에 해석 사례도 있고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논리입니다. 사실 법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법에도 올해 이후에 뭐 취득해서 3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한다, 뭐 예외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상당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특이한 사항을 다른 세무사분이 찾은 걸 제가 좀 여기에 한번 언급을 할 거예요. 그 마포 세무사 왕스타 분과도 종종 소통을 하는데 이분이 블로그에 쓴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 우리 국세청의 이제 국세 상담 사례에 보면 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및 주요 상담 사례입니다 해가지고 올해 3월 30일에 올린 게 있습니다. Q&A를 쭉 올려놨어요. 거기에 보면 그 우리가 쟁점적으로 하는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뭐 3주택이 됐다가 하나를 과세로 팔아서 일시주택이 됐을 때는 종전주택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요 밑에 이분이 쓴 내용 그 뭐라고 돼 있냐면 기재부에서 보도 내용의 영향이 컸던 탓인지 국세청이 그간 기재부 재산세과 194 쟁점 1을 근거로 해석하여 상담한 사례 중 일부를 바로 삭제해 버렸다고 하네요.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 내용입니다. Q&A 23부터 25까지인데 3주택 이상 보유세대가 1주택을 과세로 양도하고 남은 주택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갖춘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 어떻게 되냐? 뭐죠? 답은 당해주택 취득일부터죠. 24번도 3주택 이상 보유세대가 다른 주택을 과세로 양도하고 남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 남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종전주택 비과세는 당해주택 취득일이다. 25번에 대한 질문이 많았어요. 자, 일시적 2주택 보유 세대가 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했다가 나중에 취득한 분양권을 먼저 양도한 경우 남은 2주택 중 종전주택 양도 시 종전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되냐? 우리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한다라고 했죠. 그럼 3주택인 거예요. 근데 얘를 하나를 팔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얘도 자 분양권을 먼저 양도해서 다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로 남은 2주택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주택 취득일이다 라고 여기까지 나왔죠.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는데 요 세 가지를 싹 드러냈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저는 영화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혼란을 좀 줄여보겠다. 우리는 기재부와 마찰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 뭐 그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 그렇게 반박 보도 자료를 낸 다음에 며칠 지나서 그 해당 언론사에서 또 내용을 보냅니다. 이렇게 말이죠. 법령에도 안 맞는 양도세 해석 내놓고 따르라는 기재부라고 기재부를 또 좀 뭐랄까 공격하는 기사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뭐 쭉 있는데 내용은 이거예요. 그러나 앞에서 말한 사례는 최종 1주택이 된 경우가 아니라 일시적 2주택이 된 것이다. 일시적 2주택은 보유기간 계산을 취득일로부터 하게 되어 있다. 기재부는 법령에 최종 1주택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일시적 2주택도 이 범주에 넣어서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언론사에서 세무 전문인, 세법 전문인 변호사 5명과 세무사 5명의 자문을 구했더니 10명 모두 기재부의 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이 맞지 않는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했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내놨습니다. 기사 하나가 이렇게 크게 파장을 일으키고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반박 자료가 나오는 거는 제가 이 세무 관련된 일을 하면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좀 텀을 두고 뭐 이렇게 했던 건 있었지만 이렇게 했던 건 좀 이례적인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거를 활용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미 시행을 해서 신고까지 하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좀 문제가 될 법한 내용인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처리가 되는지는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또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내용이라 좀 가져왔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술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마세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